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도둑 맞았다면서 다시 한번 한국과 타이완을 거론했습니다. 유럽의 안보 무임 승차를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일본과의 방위 조약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민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LA 지역 일부 학생들이 등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A시가 저소득층과 시니어 등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 A 바우처의 신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뉴섬 주지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도둑 맞았다면서 다시 한번 한국과 타이완을 거론했습니다. 반도체법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외국과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도둑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Now it's almost exclusively in Taiwan. They stole it from us. They took it from us. And now it's all in Taiwan. Almost exclusive. A little bit in South Korea. 그러면서 미국에 공장을 세운 회사에 보조금을 주도록 한 반도체법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One of the greatest companies, I didn't give them 10 cents. They came here because of tariffs, because they didn't want to pay the tariffs. 하지만 반도체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 100명 중에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47명 의원들 반대가 거센 데다 보조금이 20개 주에 나눠져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도 새 정부 정책이 불확실하다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specially trade policy, uncertainty around the changes and their likely effects remains high. We do not need to be in a hurry, and we are well positioned to wait for greater clarity. 파월 의장은 또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오르고 기업과 소비자가 타격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와 캐나다 유제품과 목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해서 관세 무기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국과 가깝게 지내는 나라까지 연일 긴장하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일본과의 방위 조약까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미국만 일본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과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 역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대목입니다.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행정명령 서명 도중 나토 회원국 방위 공약을 질문받은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용을 내지 않는 나라를 방어하지 않겠다는 건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위기에 처해 나토 회원국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냐고 반문했습니다. Do you think they're going to come and protect us? They're supposed to. I'm not so sure. 일본과의 조약도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며 미국에게만 방어 의무가 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We have to protect Japan, but under no circumstances do they have to protect us. I actually ask who makes these deals? 취임 후 일본 방위 조약을 언급한 건 처음인데 방위비 증액 압박 가능성에 일본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日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の一層の強化のために日米で緊密に連携をしてまいります。 미국과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우리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미일 안전보장 조약은 일본 안에서만 양국의 공동 방위를 규정한 데 반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어디서든 한쪽이 공격받을 경우 서로 지켜주도록 돼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호주의에선 문제 삼을 게 없다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군사 지원을 받으면서도 돈까지 벌어가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올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워싱턴 DC와 여러 주정부의 민주당 소속 검찰총장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부의 연방공무원 대규모 해고 조치가 주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대규모 해고가 각 주의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는 이번 대규모 공무원 해고로 수백만 달러의 연간 소득세 수입이 손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면서 LA 지역 일부 학생들이 등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족과의 강제 이별에 대한 불안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는 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약 10%의 학생들이 지난 1월부터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강화로 학교와 교회 등도 예외 없이 단속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해 LA 통합교육부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권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LA시가 저소득층과 시니어 등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 8 바우처의 신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데 2,900가구의 신청과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400가구의 심사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또 대기 명단에 있던 24,000가구도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기존 바우처 수혜자와 특정 주거단지에 대한 섹션 8 바우처는 영향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미국 이민 신청서들이 950만 건이 적체돼 있고 이민 재판은 370만 건이나 밀려 있는데도 이민국 관리와 이민 판사 등이 줄어들고 있어 비자와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 승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인 USCIS 이민서비스국에선 2월에 수습 직원을 중심으로 50명이 해고됐습니다. 또 연방법무부 이민재심국 소속 이민판사 43명과 행정요원 85명 등 128명은 해고 또는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는 지난해 말 947만 4,200여 건이 계류, 적체돼 있었고 이민 관련 재판 역시 370만 건 정도 밀려 있습니다. 미국은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합법 취업비자나 취업 영주권으로 연간 175만 명의 이민 노동력을 받아들이지만 트럼프 일기 때에는 연간 75만 명에 그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의원들은 뉴섬 주지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지난 2004년 샌프란시스코 시장 재직 시절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며 LGBTQ 권리 신장을 위해 앞장서온 그는 이후에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서 관련 법안에 지속적으로 서명해왔습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의 첫 번째 팟캐스트에서 보수 성향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대표를 초청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Would you do something like that? Would you say no men in female sports? Well, I think it's an issue of fairness. I completely agree with you on that. 뉴섬 주지사는 이 문제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also a humility and a grace, that these poor people are more likely to commit suicide, have anxiety and depression. And the way that people talk down to vulnerable communities is an issue that I have a hard time with as well. So both things I can hold in my hand. 하지만 뉴섬 주지사의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LGBTQ 권리 강화를 위해 활동해온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성명을 내고 강한 반발을 표출했습니다. It was just really sad to me, and it was like a gut punch for the governor to take that position. And I hope it's a one-off, and that he quickly comes back to his roots, which is to support the LGBTQ. 뉴섬 주지사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뉴섬 주지사가 2028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다 중도적인 정치 노선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여에 대한 반대 의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뉴섬 주지사의 입장 변화도 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실시된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67%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에서조차 이번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향후 뉴섬 주지사 행보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도현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불매 운동과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테슬라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1시 46분쯤 최소 7발의 총탄이 발사돼 차량 3대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정치적 동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두고 용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 썸머타임이 오는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9일 새벽 2시가 되면 1시간을 더해 3시로 변하게 됩니다. 썸머타임은 연방법에 따라 매년 3월 둘째 일요일 시작해 11월 첫 번째 일요일에 종료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시간 조정의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 그리고 수면 시간 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논란이 계속돼 온 썸머타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2번째 홍역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뉴멕시코주 공공보건국은 어제 한 남성 사망자가 홍역 바이러스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이 남성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첫 번째 홍역 사망자는 지난달 텍사스주에 이어 2번째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 전역에서 홍역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등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인정보를 빼내는 문자 사기가 급증하면서 법무부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부분 패스트트랙 통행료와 주차 벌금, 그리고 배달 오류 등을 사칭해 가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롭 본타 법무장관은 사기범들이 연체료와 긴급조치 필요 등의 단어로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을 경우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비와 눈이 또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10일부터 2차례의 폭풍이 연이어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상륙할 예정이라면서 일부 지역엔 강풍주의보도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다른 가운데 2인치 이상의 강수량이 기록될 확률은 40%, 4인치 이상의 폭우 가능성은 30%로 예측됐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최대 9인치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는 다음 주 수요일 12일부터 목요일 13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행기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어린 소녀를 촬영한 승무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당국은 전 아메리칸 에어라인 승무원인 에스테스 톰슨이 아동 성착취 시도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톰슨은 지난해 1월 14살 소녀가 비행기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몰래 녹화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수사관들은 톰슨이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서 다른 여자 어린이의 영상도 발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톰슨에게는 최대 50년의 실형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네, 한국 소식입니다. 법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구속기간이 끝난 뒤 검찰이 기소했고 공수처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47일 만입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만약 공수처 수사 절차에 대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되거나 나중에 김재규 사건처럼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구속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이 석방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이 7일 내에 즉시 항고를 하면 바로 석방되진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란 결정이 있었다며 같은 논리로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검찰의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석방 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해 불법 구금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 결정의 취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며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와 용산 한남동 관저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윤 대통령의 석방을 외쳤습니다. 검찰은 밤새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또는 법원 판단에 대한 항고 여부 등을 놓고 법리 등 검토를 거듭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네, 올해 초 연방정부가 발효한 새 법안으로 공무원 은퇴자들이 수령하는 소셜연금 액수가 대폭 늘게 됐습니다. 또 한국국민연금과 미국 소셜연금을 함께 받는 한인들도 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바뀌는 연금 혜택에 대해 전영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서명하면서 올해 1월 발효된 사회보장공정법 소셜 시큐리티 페어니스 액트. 공무원 연금이나 해외연금을 받는 은퇴자의 소셜연금을 감액하는 횡재방지 조항 WEP와 GPO를 전격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공정법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WEP, 다른 하나는 이제 GPO인데요. 이 두 규정에서 제한됐던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이제 폐지가 됨에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다. 법안 발효 이후 2달 동안 평균 $6,700의 지난해 소셜연금이 소급 적용돼 112만 명의 은퇴자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매월 평균 $360에서 최대 $1,000까지 인상된 소셜연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법은 20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이 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1,000불에서 1,500불 정도 1년에 그 정도의 베네핏이 더 증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횡재방지 조항 폐지로 혜택을 받게 되는 320만 명에는 한국국민연금 등 해외연금 수령자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소셜연금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됐지만 이제는 불이익이 없어진 겁니다. 내가 얼마를 납부했고 나의 나이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나의 수령액이 결정이 될 텐데 거기서 최대 50%의 디스카운트를 받았을 것을 그러한 어떤 디스카운트 없이 받는다. 그게 이제 최대치의 효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회계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근무한 경우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은퇴연금 혜택을 잘 숙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지난 2001년 체결된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사회보장세는 이중 납부가 면제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회보장협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더 큰 어떤 토픽이 될 것 같고요. 이 사회보장협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용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이중납부 면제예요. 두 번째는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인정하거든요. 만약 한국과 미국을 합쳐 전체 연금 납부 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 양쪽 국가 모두에서 연금 수령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그동안 안전하다는 점을 내세워왔던 일본 고속철 신칸센에서 주행 도중에 차량이 분리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6달도 안 돼서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난 겁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열차가 붉은색 차량과 청록색 차량이 분리된 채 선로에 멈춰서 있습니다. 도쿄에서 일본 북부 지역을 오가는 고속철 신칸센으로 출발한 지 10분쯤 지나 두 차량의 연결 부분이 풀리면서 자동으로 멈춘 겁니다. 上野駅を出発してから本当に割とすぐだったんですけども、1時間ぐらいしてからその連結器が外れたっていう。 갑자기 차량이 멈추면서 기차에 타고 있던 승객 640여 명이 열차 안에 갇혔습니다. 3시간 뒤 차량이 가까운 역으로 이동하면서 승객들은 가까스로 하차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의 영향으로 신칸센 111편 운행이 중단됐고 166편은 최대 5시간 지연됐습니다. 연쇄 운행 중단 등으로 15만여 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도쿄역의 경우 여행이나 출장을 가려던 사람들이 신칸센을 타지 못하게 되면서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明日も、予定があるので、もうできれば今日中に戻りたい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るんですけども、ちょっと正直困ってます。 이 신칸센은 지난해 9월에도 미야기현에서 시속 315km로 달리다 차량이 분리돼 긴급 정지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두 차량의 연결을 강제 해제하는 장치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영사가 재발 방지책을 내놨지만 6개월도 채 안 돼 같은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回路の異常ですとか、もしくはその回路上に含まれている端子の何らかのトラブルですとか、そういうのを含めてこれから調査してまいりたいと。 일본 정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 사고로 규정하고 철도사고 전문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샌디에이고 라호야 솔레데드 희생의 벽에 한인의 현판이 처음으로 헌액됐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한미은행 반일이 행장의 임기가 3년 연장됐습니다. 한미은행은 반일이 행장의 임기를 오는 2028년 4월 28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장은 지난 2019년 최고 경영자로 처음 선임돼 자동으로 1년씩 계약을 연장하고 지난 2022년에는 3년 추가 연임됐습니다.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신축 주택을 한 명의 당첨자에게 선물하는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페창가는 오는 5월 30일까지 밤 9시 30분 사이에 게임에 참여하면 응모권을 받을 수 있으며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한 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5월 30일 결승 추첨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품인 주택은 테메큘라 게이티드 커뮤니티 내에 위치했습니다. 조각가 제이문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올해의 뉴욕주 예술재단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선정됐습니다. 문 작가는 오는 18일 고다몰에서 열리는 헌당식에서 JT 로저스와 크리스티나 엔리케즈 보코보, 로리 콤보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문 작가는 1990년대부터 레고 블록을 사용해 대화형 점자 그림을 제작해왔습니다. 오는 29일 조지아텍에서 동남부 한국어 말하기와 퀴즈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에모리와 조지아텍 등 조지아주 6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듀크와 테네시 어번 대학 등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참여해 한국어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K-팝과 드라마, 음악 등을 주제로 골든벨 퀴즈가 열리며 K-팝 댄스 대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솔레데드 희생의 벽에 처음으로 한인의 현판이 헌액됐습니다. 대한민국 제향군인의 샌디에고 분회에서는 라호야 마운트 솔레데드 마운틴 참전용사 기념관에 6.25 참전용사인 김기용 박사의 현판이 헌액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박사는 미군의 민간 통역관으로 펀치볼 작전과 벙커고지 탈환 전투작전에 참전해 전과를 올려 미군에게 가장 영예로운 훈장인 퍼플하트와 금성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되면서 1시간 덜 잠을 자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일요일 밤에 평소보다 최소 15분 정도 일찍 잠드는 것이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7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